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요. 어제부터 당 운영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선거대책 총괄본부장 이태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도 중책을 맡게 되셨네요.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이면. 선대위 운영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후보랑 이제 논의해서 방향을 좀 정할 생각이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거대책본부라는 것이 이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 이제 비대한 것보다는 좀 심플하고 스마트한 일 중심의 선대위를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선거가 작으면 이게 좀 노동집약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대통령 선거라고는 큰 선거는 사실 소규모 핵심 이 인력들 어떤 두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은 선거는 뭐 조직이나 이런 걸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선거는 조직 동원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체제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현재 안철수 후보가 이 표방하고 있는 시대교체 목표, 또 과학기술 중심 국가라는 이 비전을 어떻게 잘 알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걸맞는 적정한 체제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합니다. 큰 선거는 조직으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은 약간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데요. 그래도 큰 선거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조직이 있으면 좋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도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후보가 그 국민의 마음을 얻는 쪽의 정책이나 비전을 통해서 예.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이런 때 집중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좌우나 진영으로 나눠 가지고 그런 어떤 세대결로 몰아가서는 전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역대 선거에서 다 증명이 됩니다. 많은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조직하지만 그 조직이 민심의 큰 바다에 비하면 아주 아주 작은 어떤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민심을 알 수 있는 척도는 여론조사밖에 없어서요. 여론조사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 4% 안팎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 이제 민심을 지금 그래도 많이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지지도가 낮게 나오는 거는 분명하고요. 또 이제는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비전과 구상을 차분히 좀 말씀드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까지 쭉 이제 좌우 제1당이냐 2당이냐 이런 이제 사실 이제 진영 대결의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누가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이면서 유능하냐, 정말 누가 나라 곳간을 털어먹고 누가 나라 곳간을 채울 사람이냐, 이런 선택과 기준을 이제 이걸 바꿔내는 거.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저는 이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을 경우에 저는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 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깨끗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걸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이제 우리 당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타당 후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 조심스러운데. 예. 예, 이게 이제 후보들이 갖춰야 될 기본 자질을 이제 도덕성이나 비전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보고. 예. 이걸 이제 만약에 좀 술에 비유한다면. 예. 이 어떤 후보는 이제 익은 줄 알았는데 이제 썩은 술이고. 예? 익은 줄 알았는데 썩은 술이다. 예. 술이 익은 줄 알았는데 이게 예. 먹어보니까 썩은 술이고. 예.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익은 술이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렇게 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숙성이 됐고 발효와 숙성이 네. 잘 됐고, 썩은 술은 지금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덜 익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아마 지금 여당 후보는 좀 안 되고, 제1야당 후보는 좀 미심쩍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정서가 사실 지금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어젠가요? 그 한 TV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그러면 여러 번 만났느냐라고 하니까 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검사로서 뭐 권위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권위적이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호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네. 예,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봤는데. 그래서 그게 뭐 저는 그런 호평을 하신 건지 알지 못하는데 예. 우리가 보통 윤석열 후보가 좀 화통하죠. 이게 사람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통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좋게 평가하신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예. 정치인들이 보통 많이 굉장히 계산적으로 발언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는데 예.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예. 그것이 이후에 이제 그 상생의 정치나 이후에 뭐 타협의 정치를 할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속을 다 드러내고 그렇죠. 솔직하게 털어놔야 이게 대화가 되고 타협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어떤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들을 좀 하시고 예.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당 후보 안 되고 제1야당 후보 믿업지 못하다. 예. 이게 현재 생각 있는 많은 분들의 지금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엊그제 출마 선언한 후보한테 자꾸 이제 완주 의사를 묻는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자꾸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양당 구도를 좀 강조하려는 의도다. 예.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완주 의사를 여쭤본 적은 없고요. 예. 예.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호평을 하셔서 혹시 이제 그쪽으로 약간 기우신 거 아니냐. 방금 전에 저는 뭐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뭐 대장동 게이트에 연관돼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뭐 상대방 후보에서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예. 또 만약에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예. 저는 그런 자세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에 사실 별로 그렇게 그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무슨 저희가 통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한 적도 없는데 뭐 우리는 선제한하지 않는다. 예. 이런 뭐 같은 말을 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건 지금 본인 혼자서 감정을 못 이겨서 예? 이거 자꾸 이제 혼자서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본인 혼자서 감정을 못 이겨서 예. 예, 젊은 대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은 저는 안 좋다고 보기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예.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이 뭔지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정치를 좀 제1야당이 대표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거의 합류할 것 같은데요. 비대위원장으로 합류하고. 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게. 비대위원장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서 어떻게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누가 결정권자가 될까요? 만약에 무슨 어떤 논의가 벌어진다면. 아니, 있다면. 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어떤 정당별로 다 내부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권자는 후보입니다. 예, 후보가 하는 것이지 무슨 당이나 선대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을 잘 협의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최종 결정권자는 후보가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껄끄럽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사실. 저는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참여하시면 핵심적인 뭐 이렇게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지만 사실
작년 서울시장 재보선까지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과 안 대표 발언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은요. 예.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이나 김종인 위원장님을 자극하거나 험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이게 사실 보면 이게 남북 관계랑 비슷한데요. 예. 언제나 도발은 국회 쪽에서 먼저 했어요. 아, 우리가 먼저 한 적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사실 참고 계속 이렇게 했던 측면이 훨씬 많고요. 예.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선대위원장 맡으시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이제 정권 교체에 좀 집중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네,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까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그래서 현재 본인한테 주어진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교체 말씀하셨는데 그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란 말이죠. 그분이 아마 정권 교체 이런 정치 교체인가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치 교체라는 건 이제 시대 교체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두 분이 만나서 최근에도 만났었던 것 같은데 어떤 뭔가 이른바 삼지대 같은 것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나요? 최근에 최근이다면 그전에도 개인적으로 안 대표가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를 만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없군요.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은 제3지대는 아니다. 예. 예, 저는 일단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 부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 정책의 소주성을 비롯해서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어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되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소주성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공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셔야 예, 우리도 정체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반문재인 비국민의힘의 노선을 지향하죠. 정치적으로. 예. 예. 근데 김동연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지금 일단 먼저 그게 궁금하죠.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현을 먼저 해라. 예. 예, 그래야 저희가 논의가 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정의당 조만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제안이 공식적으로 온다면 이제 당에서 선대위에서 논의는 해봐야 하겠지만 저는 거대 양당 체제를 바꿔야 하고 양당이 이 또 두 당이 세상을 바꿔야 하는 데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양당은 어떤 다른 이 관점의 차이가 좀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동 현장의 문제 좀 귀족 노조를 바라보는 이런 쪽에서 꽤 큰 관점의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각의 비전과 목표를 갖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